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적혈구 생성 과정의 항상성 유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봅시다. 뭔 소린가 이게? 적혈구 만들어야 되는데 적혈구 수명이 얼마쯤 될 것 같아? 한번 만들어지면. 자, 일단 적혈구 다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적혈구 일단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어디? 잠깐만요. 화장모? 좀 큰 소리를 얘기합시다. 대답하려면.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혈액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120일? 보통 실제로 활약, 활동을 액티브하게 하면 한 열흘 정도 살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고 소멸되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항상성이. 얼마나 이 수급을 만들어내고 없어지고 하는 이 수급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빈혈이 생기지도 않고, 또 적혈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곧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을수록 꼭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점이.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기억도 생생하게 월드컵 얘기를 하면, 어제의 월드컵 말고 과거의 월드컵,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 그때 여기 태어나 있었나? 미안. 그때 한국 대표팀이 어디 가서 전지훈련을 했지? 남아공이 전부 그러니까 고산지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보름 전부터 어디 갔어? 오스트리아로 가가지고서. 오스트리아도 산악지대잖아요. 에델바이스, 그 영화 제목이 에델바이스는 아니지. 사운드 오브 뮤직이지. 알프스를 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오스트리아도 꽤 고산지대. 거기 가서 전지훈련을 했거든. 이런 식으로 이 고산지대 같은 데에 곧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은 이제 고산지 적응 훈련 같은 거를 합니다. 이거 왜 하지? 그럼 무슨 효과가 있지? 갑자기 우리가 이런 고산지 적응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 대표팀이 곧바로 경기 당일날 또는 하루 이틀 전에 곧바로 남아공에 가서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왜 못하지? 숨이 왜 차지? 헤모글로빈 숫자가 다르다? 고산지, 높은 지대, 산소가 없는 거지. 산소가 부족하잖아. 그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숨이 찬 상태에서 운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응을 해내려고 미리 가가지고서 높은 지대 와서 미리 적응을 하면 좋아진다는 얘기야. 왜 좋아지지 그건? 헤모글로빈이 갑자기 많아진다. 일부 맞는 얘기예요. 헤모글로빈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헤모글로빈만 많아진다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고산지 적응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어떤 식으로 그 고산지 적응을 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는 이유는 거기서 하면 갑자기 적혈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혈구 수가 많아지면 헤모글로빈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산소가 적더라도 헤모글로빈 숫자가 많으면 산소를 끌어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똑같은 효과를, 산소가 적더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산소는 많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고산지 적응 훈련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지금 무슨 적혈구 생성의 향상성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왜 꺼냈을까? 이 그림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개 강의밖에 안 남았는데, 중간고사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인센티브를, 엑스트라 점수를 가져간 분이 없잖아. 자, 그럼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 이 점을
이것이 바로 이제 고산지 적응 훈련이 어째서 이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우리가 적혈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적혈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찬찬히 살펴보면 뭐 설명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2점만 걸겠어요. 홍파에서 젓갈을 산소가 많아. 홍파에서 피어들. 그러면 결국 자, 마무리합시다. 결국 산소의 농도에 의해서 우리의 적혈구는 생산량이 조절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산지 훈련을 가는 이유는 산소가 적은 곳으로 미리 가서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산소가 적은 곳이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적혈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많아진 적혈구 때문에 산소가 적은 그런 고산지대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2점 따고 들어갑시다. 김다현. 맞아요. 결국 이 얘기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활용. 그러니까 적혈구의 수명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한 열흘 정도. 그럼 그 적혈구를 전부 해체해야지. 해체하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건 이게 다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철분 같은 것들 다시 재활용하고 그래야 훨씬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일단 맞아요. 전반적인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을 했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적혈구의 이 합성, 적혈구의 생산은 골수에서 이루어지는 이 적혈구의 합성은 누가 조종을 한다? EPO. 얘는 뭐지? 얘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EPO.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에포 병원에 가면 간호원들이 에포 그러는 간호원들이 아주 잘 아는 이 혈액 생성을 지시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우리의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 동물에서의 호르몬의 정의에 대한 맛보기가 여기서 또 동물에서 호르몬 정의는 뭐라고? 셀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건 호르몬 아닙니다. 식물에서는 그랬잖아. 지가 만들어서 지가 썼잖아. 오옥신, 사이토카인은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세포 안에서 썼어. 그런데 동물에서는 절대 그거 금기. 그러면 너는 호르몬이 아니야. 만들어지는 곳과 사용이 되는 곳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호르몬은. 그래서 콩팥에서 만들어진 EPO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가서 호르몬의 역할은 뭐라고? 전령이야, 전령. 그러니까 골수가 호르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골수에 있는 세포들이 EPO라는 호르몬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지. 아무나 지방세포가 EPO를 알아볼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수용체가 없으니까. 지방세포는 EPO가 지나가면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골수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혈액을 생성해내는 세포들은 EPO를 알아보지. 왜? EPO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 EPO 왔니? 너 나한테 무슨 전달할 얘기가 있어? 이거 왔구나. 무슨 얘기일까?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적혈구 좀 더 많이 만들래. 알았어. 그게 바로 호르몬의 역할인 거지. 그래서 적혈구가 훨씬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EPO가 활성화. 언제나 이 그림이 생물학에서 이 뾰족한 화살표는 활성화를 시킬 때 뾰족한 화살표를 쓰는 것이고, 뭉툭한 막대 화살표는 억제를 시킬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낮을 때 바로 EPO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 표의 기능이 으쌰으쌰해서. 그래서 이를 훨씬 더 열일을 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무슨 온도계처럼 서머스탯처럼 이렇게 항상성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시도처럼, 이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열일하면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산소 농도가 자연적으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치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자 이제 그만하지 하고 해서 이 표의 활성을 죽여버리는 거지, 산소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적혈구의 생성이 줄어들었다가, 그게 좀 더 이제 점점 줄어들면 우리 몸 안에 돌던 산소가 그것 때문에 더 줄어들겠지. 그러면 다시 이제 낮아진 산소 농도가 EPO를 자극을 해서 후들겨 깨워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그럼 다시 또 EPO가 와가지고서 이제 계속 돌리고.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시소 게임을 해서 균형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EPO가 호르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EPO가 있으면 혈액이 적혈구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일 게임이 있어. 열심히 뛰어야 돼. 하나의 운동선수였어. 근데 내가 EPO를, 누군가가 제약회사에서 EPO, 뭐 이거 호르몬이니까 만들 수 있는 거야. 제약회사에서 누군가가 EPO를 갖고 와서 이렇게 찔러서, 야 이거 좋은 거야 먹어봐 하고 줬어. 내가 어떤 운동선수면 이 EPO를 내가 먹으면 내가 메달 따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까? 특히 물론 축구선수도 많이 큰 도움이 되겠지. 적혈구가 많아지니까 산소가 훨씬 공급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특히 어떤 운동선수는 특히 더 EPO를 내가, 수영선수, 그렇지? 또 마라톤, 그렇지? 그런 육상 계통의 선수들, 이 산소 이제 공급이 많이 필요한 이런 선수들은 EPO를 몰래 먹고 출장을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먹고 출장하면 훨씬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야. 모를 리가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도핑 테스트를 그래서 하는 거지. 도핑 테스트를 할 때 조사하는 목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리스트, 영어로 탑 오브 더 리스트라고 그러지.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는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EPO. 얘가 EPO 먹었나? 하고. 쉽게 구하기 매우 쉬운 그런 비교적 그런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핑 테스트에 체크하는, 그 얘기는 그만큼 이게 적혈구 수가 많아지면 그러한 경기를 하는데 큰 이제 불공정한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페어 플레이 정신에서 그건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런 페어 플레이 정신의 입각 같은 거 그딴 거 신경 안 써더라도 EPO를 마구 항시 복용하고, 그럼 괜히 일반인도 가다가 아유 그냥 산소 많으면 좋잖아 하고 나 EPO 복용할래 하고 복용하는 거, 그것도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돼요 사실. 나 게임 출전할 일 없어 하는데도 왜 그럴까? 이 친구들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도 이 두 사람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오래전 일이고, 혹시 몰라 이 랜스 암스트롱 정도는 여러분들이 워낙 유명한 철인 3종 경기 메달리스트니까 할지 모르나, 특히 저 메리언 제타 존스 같은 이 여자는 한때 당시에 올림픽 또는 여러 가지 육상 선수에서 메달을 그냥 휩쓸어 오던 미국의 아주 유망주였었는데, 졸제 이 둘 다 바로 그 EPO 도핑에 걸려가지고서 인생을 그대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한 건 아니지, 그들의 커리어를 마감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 말고도 일반인인 내가 EPO를 먹겠다고 막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피가 적혈구가 많아지면,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가 훨씬 더 진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액 안에 적혈구 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은 만원 지하철처럼 돼가지고서 이게 그래서 혈액 응고가 훨씬 더 잘 일어나고 혈액 응고가 훨씬 더 잘 일어나면은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동맥경화가 이제 그래서 동맥경화로 의해서 이제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은 그게 심장 근처에서 일어나면 그게 심장마비가 되는 것이고 뇌 근처에서 그게 일어나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둘 다 뭐 당연히 그냥 바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혈액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적당히 그러니까 적혈구가 적당히 있어야 너무 적어도 빈혈 같은 것 그래서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주겠지만 너무 많아도 혈액 응고를 유발을 해가지고서 이런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의 마지막으로 그럼 혈액 응고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것을 볼 자연적인 기회가 왔겠죠. 자, 혈액 응고는 일단 처음 세 단계 그림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일단 혈액 응고가 일단 활성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지? 뭔가 일이 벌어져야지. 상처가 나야 된대, 상처가. 혈관에 상처가 나야 혈액 응고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혈액 응고 반응을 처음으로 유발을 하는 단백질은 누군가? 아까 얘기한 누구? 이게 전체적인 그림인데 피브린이 이제 혈액 응고를 시키는 실제적인 그림이 저쪽에 전자현미경 그림. 피브린이 여러 가지 망사처럼 끈적끈적한 단백질의 자기들의 그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브린 단백질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럼 마치 그물들이 촘촘한 그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면 그 좁은 그물 구멍 사이로 심지어 적혈구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서 적혈구 못 빠져나가면 혈액을 우리가 막는 거지, 혈관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혈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적혈구잖아요. 피가 물이야 뭐 얼마든지 빠지지 않게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굳게 되는 게 이제 혈액 응고인데 그럼 결국 이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요 비활성화된 상태의 자이모전이 피브린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변환이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군가가 신호를 큐 사인을 줘야 얘가 이렇게 변환이 될 거 아니야. 그 윗단계에는 누가 있느냐? 스롬빈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프로스롬빈이라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스롬빈으로 변하고 자 일단 요 그림만 먼저 중간 그림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브린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피브린이 돼야 피브린이 혈액 안에서 만들어져야 혈액 응고가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 그런데 피브린은 피브린 노겐에서 변환이 돼야 돼. 이 그림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까? 프로스롬빈이 스롬빈이 되고 피브린 노겐이 피브린이 되고 요 그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그림을 잘 보세요. 프로스롬빈이 스롬빈으로 되는 과정과 피브린 노겐이 피브린이 되는 그림 요 자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브린 노겐이 피브린이 될 때 이게 뭐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응? 피브린 노겐과 피브린 누가 더 커? 피브린 노겐이 더 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되는 과정은 뭔가 잘라나간다는, 뭐가 덮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뭔가를 덮고 있어. 근데 그 덮고 있는 그 부분을 카바를 누가 잘라주는 거야. 그걸 벗겨내면 이제 드디어 내가 나도 이제 숨 좀 쉬자 하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건데 그거를 수행해주는 친구가 누구라고?
피브리노게 피브린이 변화시키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친구가 누구야? 스롬빈이라고 하는 스롬빈. 스롬빈은 결국 그러니까 이 혈액 응고 과정에서 그것을 피브린으로 최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효소야. 근데 이 효소가 뭘 하는 효소 같아, 이게? 스롬빈. 이 그림상으로 보면 피브리노겐이 이렇게 있는데 덮개가 있는데 덮개가 잘려나간다. 누가 잘라주는 거냐? 스롬빈이 잘라준다. 그럼 스롬빈은 효소로서 뭐 하는 효소야, 얘가? 에드워드 가이손인 거죠. 절단. 스롬빈이라는 거는 단백질 절단 효소예요. 단백질을 아무나 절단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일부 단백질들을 잘라주는 효소예요. 스롬빈이. 싹둑. 그럼 그 덕택에 얘가 나를 감싸고 있던 그 덮개가 제거가 돼가지고서 이제 마음대로 활개짓을 할 수 있는 피부로 변해가는 거지. 그럼 스롬빈은 싹둑 아무나 돌아다니면서 싹둑 잘라주는 효소네.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야. 이 혈액 속에 놔둬야 되겠지? 이대로? 얘를 스롬빈의 상태로 놔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싹둑.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싹둑. 얘 누가 좀 말려놔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얘 역시도 프로스롬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자가를 물려놔야만,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도 않았는데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싹둑 또는 그냥 피브리노가 있는데 와서 심심하니까 싹둑, 그럼 얘는 땡큐 하면서 전부 다 혈액 응고. 그러니까 이 둘은 정말 통제를 하지 않으면, 요 스롬빈과 피브린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항상 통제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둘을 여는 순간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만 열어야 돼? 상처가 났을 때만 열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디자인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걸 잘 디자인을 해갖고 이 명령 체계가 비상 연락만이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서 필요할 때만 프로스롬빈이 있다가 갑자기 스롬빈으로 활성화가 돼서, 그럼 그 활성화된 스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활성화시키는 요 기전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마치 핵발사 단추 누는 것처럼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요 상황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할까? 처음에 첫 단계는 상처가 나는 것이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상처가 나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때 특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지.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느냐.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썰을 푸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혈액 응고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메인 주인공은 지금 피브린. 그런데 이 피브린은 활성화가 돼야 돼. 싹둑 잘려나가가지고서. 그 활성화를 시키는 이 스롬빈이라는 녀석은 그것을 전담하는 절단 효소야. 다름 아닌. 그러니까 그 절단 효소 역시 아주 위험한 친구니까 통제를 해야 돼. 그럼 이들을 열어주는, 이들을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그 친구는 누가 있느냐? 그 친구의 이름은 혈소판. 그러니까 결국 혈소판과 피브린이 두 개가 사실 두 개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서. 혈소판은 초기 단계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났다라는 걸 감지하고서 이 모든 것을, 여기서 화살표가 몇 개가 있잖아요, 이게. 화살표 몇 개가 있는 얘는 단계가 거쳐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혈소판, 플레이틀릿이 영어 플레이틀릿이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초기 단계, 초동 대처를, 상처가 났을 때 일단 가서, 지가 무슨 네덜란드 소년이라고 가서 상처가, 이 구멍이 뚫린 것을 주먹으로 일단 막으면서, 이걸 또 막으면서 이 셀폰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여기 상황이 됐어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이 스롬빈과 피브린이 다다단 연락을 해서 최종적으로 피브린이 가서 제대로 그 상처,
상처를 이제 혈소판이 이렇게 막고 있던, 주먹으로 막고 있던 그곳으로 피브린들이 달려가 가지고서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되겠니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막아버리는 게 혈액 응고 과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단 혈소판이 최초의 혈관에 상처가 난 것을 감지. 그러면 감지를 한 다음에 곧바로 연락을 해. 신호. 상처가 난 것을 일단은 자기가 일단 막어. 어떻게 해서든지 대충.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는 거지. 대충 막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 야야야, 여기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빨리 애들 깨워라. 애들이 깨워줘. 결국은 그 깨워진 애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스롬빈을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로 피브린이 활성화돼서 제대로 프로페셔널들이 달려가 가지고서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게 딱 해서 굳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후 처리반들이 달려가고서 여기에 상처가 난 부분을 이제 제대로 수선을 하고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작업을 물론 나중에 벌이겠으나. 자, 근데 여기서 혈소판은 도대체 어떻게 상처가 난 걸 알까? 혈소판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혈소판은 어떻게 혈관 안에 상처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챌까?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되는 신호 전달해. 혈소판은 일단 자기가 이 혈액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그 신호 전달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인자들을 시켜서 이런 일을 유발을 시키는데 최초의 이 상처가 났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응? 압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력을 계승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멍이 뚫리니까 압력이 변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거지. 그런데 혈소판이 뭡니까? 일종의 세포 비스무리한 거거든? 혈소판은 엄밀하게 말해서 뭐냐 하면은 백혈구 세포 중에 일종인데 백혈구 세포 일종 중에 비듬이라고 보면 돼요. 백혈구 중에 거핵세포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백혈구 세포 중에 일종이에요. 메가캐리오사이트라고 하는 거핵, 정말 커. 엄청나게 크고 핵도 커다랗고. 근데 그 거핵세포가 있다마나다라고 하면은 혈소판은 뭐냐면 여기서 이 껍데기들, 이 거핵세포의 표면들을 껍데기들이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일종의 비듬하고, 그래서 이제 비듬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세포가 아니야. 세포의 바깥쪽 껍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껍질들이 혈액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세포의 표면이었던 적이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포에 상처가 난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뭔가 어떤 특별한 물질을, 세포의 표면은 여러 가지 수용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표면을, 특이적인 표면을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혈액 안에 있는데 갑자기 혈액 안에서 발견이 될 수 없는 물질이 갑자기 뜬금없이 보인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라고? 형은 저기 가 있어야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상처가 났다는 하나의 입증이 아닐까라는 거죠. 혈액 안에서는 발견이 될 확률이 없는 어떤 물질들. 그래서 2시간 전, 지난 시간에 혈관 구성을 얘기하면서 일부러 복선을 깔았던, 혈관은 뭐라고? 내피세포라고 했잖아. 엔도실리아스. 그 내피세포 바깥쪽을 누가 싸고 있어? 근육 수축을 시키는 평활근이 싸고 있다 그랬지. 그 평활근 바깥쪽으로 또 누가 싸고 있다고? 결합세포. 이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혈액이. 맨 바깥쪽에 결합조직 세포들이 있고 그 안쪽으로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평활근이 있고 그 안에야 비로소 혈관을 이루는 요 혈관 상피세포인 내피세포, 엔도셀리아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바깥쪽에 있어야 될 결합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갑자기 혈액 안에 보인다면 대표적으로 그 결합 조직에서 만들어진 결합 조직이 만들어내고 바깥쪽으로 던져내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뭡니까? 돼지 껍질. 콜라겐. 콜라겐이 갑자기 혈액 안에서 발견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지금 1층, 2층, 3층에 보호막이 있고 그 바깥쪽에 있어야 될 콜라겐 단백질이 갑자기 혈액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만큼이 좀 뚫렸다는 얘기지. 상처가 나서. 그러니까 그냥 콜라겐이 안으로 들어오지. 혈소판은 콜라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콜라겐을 딱 결합해서, 콜라겐이 잡히네, 나한테? 그 얘기는 혈액에 구멍이 났다라는 신호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신호 전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혈액 응고 반응에 관한 스토리 전체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콜라겐 같은 물질을 혈액 안에서 감지하면 그것이 일종의 혈액의 상처. 그러면 짠짠짠 해서 트롬빈과 피브린이 이렇게 돼서 여기를 다 막아버린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피브린 용해라고 있는 이건 뭐예요? 항상 우리의 몸은 이 항상성, 과도하면 좋지 않은 거죠. 혈액 응고 반응 쪽으로만 항상 이렇게 집중을 하면 수비 집중, 수비는 신경 안 쓰고 공격만 집중하다 보면 역습 맞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골 먹게 되는 것처럼 그것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혈액 응고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혈액 응고 반응, 여기 뭔가 상처가 났어. 그래서 흥분돼가지고서 혈액 응고 반응에 집중을 막 했어.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일어나? 상처 메꾸는 건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혈액 응고가 과도해지면 동맥경화가 일어나.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것도 막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사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야. 혈소판이 아니라 피브린들을 전부 제거해야 되죠. 용해시켜야 돼. 왜냐하면 상처 수손은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들이 가서 수손을 하지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피브린 용해거든요. 이것이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혈액 응고 반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쪽에서 자 이거를 이제 다 피브린들을 녹여가지고서 혹시나 있을 우리가 과민 반응을 벌여서 혹시나 있을 이런 혈관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요 아주 잘 균형된 모습. 항상 이 균형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는 요 부위, 요 지금 신호 전달하는 요 부위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뭘까? 응? 혈우병이에요.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들 그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일을 하는 유전자거든요. 그게 작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혈액 응고가 안 되겠지.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전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 얘기한 것을 상기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야, 뭐 이렇게 많아 아직도. 자, 조혈모 세포는 무엇입니까? 뜬금없이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는 것과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얘기하다 갑자기 조혈모 세포가 튀어나오네. 조혈모 세포 하면 일단 어떤 용어가 튀어나와야 될까? 조혈모 세포. 줄기세포. 근데 줄기세포인데 조혈모 세포는 줄기세포 중에서 뭐? 성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는 뭐라고?
영역이 아주 좁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배아줄기세포처럼 마당발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성체줄기세포는 난 이것만 할 수 있어지. 바로 이 조혈모세포는 뭐? 혈액세포만. 그러니까 이름이 조혈모세포예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라고. 그래서 혈액세포, 적혈구와 백혈구 모두를 혈액세포만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입니다. 얘 어디 있을까? 골수. 사는 장소가 우리가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골수에 살겠죠. 이거 뭐 얘기했던 거니까 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세포, 적혈구와 백혈구를 전부 다 만들어내는, 여기 이리스로사이트라는 게 적혈구고 나머지 백혈구이고 이쪽에는 또 림프구, 이거 역시 또 백혈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혈모 세포 하기 전에 간단하게 백혈구 왜 이렇게 많어 할 때 일단 림프구, 얘네들은 한 대 따로 띄어놔서 림프구 하면 뭐를 항체를 만드는데 개입을 하는 세포들이 림프구입니다. 항체. 그러니까 항체라고 딱 레이블링 시키면 되고. 그럼 나머지 이들은 뭐냐? 단핵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단 떼어놔. 일단 세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봅시다. 호, 중구, 호, 산구, 호염구. 얘네들 뭐야 도대체?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이 호자로 시작하는 이 세포들은, 이 세포들이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을 시켜서 이 셋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백혈구입니다. 염증 반응. 좋아. 염증 반응. 그렇게 간단하게 해보자. 그런데 왜 이름이 뭐 이래? 호, 중, 호, 염, 호, 산. 뭐야 이거 얘네들은. 이름이 왜 이래야 돼? 여기서 호, 산은 뭐예요? 산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저 산이 아니라 산성산. 호염은 뭘까? 알칼리. 베이식. 알칼리잖아. 필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필. 오디오 필 하면 음악에 미친 애들은 오디오 필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베이소필은 호염구. 얘는 에시노필이라 되는데 이 산염이 무슨 얘기냐면 염색약이에요. 염색. 산성 염색. 염긴성 염색. 세포에서 백혈구를 분류할 때 처음에 초기에 세포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염색약을 쳐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염기성 염색약이 아주 염색이 잘 되는 친구. 얘는 호염구. 얘는 반면에 산성 염색약에 아주 염색이 잘 되는. 그런데 그 산성 염색약 이름이 이오신거든. 그래서 영어로는 이오시노필인데 그냥 한국말이 더 구분하기 쉽지. 호산구. 그럼 얘는 뭐야? 중립, 스위스네. 그래서 산성도 아니고 염색약도 아닌 그냥 중성 그런 특성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그런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안에 내용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베이소필이라든가 뉴트로필, 호산구 이런 애들은 밖에서 볼 때 안에 이상한 깨들이 많이 보이잖아. 깨 같은 애들. 얘네들이 뭐냐 하면 히스타민 알러지 반응할 때 일으키는 히스타민. 요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그런 백혈구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백혈구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일부는 항체를 만드는 데 전문화되어 있고 항체를 만들고 사용하는 데 전문이 되어 있는 그런 림프구들이 있고 일부는 염증 반응을 개입하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그런 백혈구들이 있고 또 일부는 이 모노사이트라는 이 친구는 나중에 다른 사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 하면서 막 잡아먹는 세포 있잖아요. 대식 세포라고 있잖아요. 그걸로 얘가 분화가 되는 세포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다양한 면역 반응에 전문화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혈구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이 장도 내가 오늘 못 끝내서 어쩌냐? 그렇다고 당황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조혈모 세포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내고 곧바로 면역계로, 아마도 그러니까 면역계까지가 시험 범위가 중요고사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